자, 지금부터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인데요. 26회 기출문제는 127페이지에 있죠. 이제 40문제를 두 강에 거쳐서 약 20문제, 20문제 이렇게 풀이할 것인데요. 이 앞부분은 법령 쪽이다 보니 설명이 조금 있어요. 하되 이 실문은 단답형 형식으로 갈 것이고요. 문제는 주임법, 상임법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의 문제 풀이로 좀 갈 것이고요. 하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규칙성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또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원래 형 교재에서 제외됐다가 추가가 되었어요. 아, 이것도 실무야 라고 해서 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기출 문제를 왜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문제집을 상당히 앞으로 많이 풀 것인데요. 이런 어떤 문제집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 넘기는 모의고사라고 하나요? 뭐 흔히들 비속어로 참판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저는 뭐 많이 겪어서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일단 기출 문제를 제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봐주시냐 하면 이 기출 문제가 전체 과목에 뭐 나머지 5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다 하면 뭐 새로운 문제 내서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요사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역시 사실입니다. 이 후자의 관점에서 그 기존의 문제를 좀 가공하여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26회잖아요. 26회, 25회, 24회가 뭐 23회까지 할까요? 어떤 동일 영역인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1번 지문 발췌, 여기서 2번, 3,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추세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좀 탐방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자, 하되 이것을 많이 풀 때 여러분은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뭐냐 하면 학원에서 치는 각종의 모의고사, 월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이 월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명칭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형이 뭐예요? 기출문제와 유사하다. 그럼 기출문제가 정말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죠.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로 여러분 기출문제는 잘 풀리는데 모의고사 안 풀린다 해요. 자절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학원에서 이거 못 풀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던 거 맞아 할게요. 잠판지 있었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요. 뭐 속칭 잠판지입니다. 그냥 잠판지 적을게요. 여기서도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지만 뭐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불필요한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단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고 테스팅 모드로 뭐 한두 번 정도 보는 요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 이것입니다. 기출 문제에서 약 80% 나오니까 3, 4회 정도 보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공부하고 한 뭐 3, 4, 5, 6 좀 쉬고 싶다. 그럼 기출 문제 통으로 다 외우세요. 외우시면 그냥 쉽게 합격해요. 문제는 뒤돌아서서 몰라서 문제죠. 하여튼간 기출 문제 봐야 되는 것은 문제 향방을 위한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인데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죠? 안 읽었습니다. 원래 문제 볼 때 앞에 뭐 어떻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관점이고요. 자, 1번. 법정 지상권 양도할 행위는 이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답이죠. 일단 여러분이 1번에서 기억할 것은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런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여 이 설정 단계에서 개공이 개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정된 상태에서 개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지상권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개공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서 정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법정 담보 물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법정하는 뜻 자체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되는 걸 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정 단계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전 단계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상권 양도할 행위를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양도하는 행위. 지상권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충분하고요. 자, 2번.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이 없이라고 했죠. 자, 우리에서 이렇게 좀 표기하고요. 업에 대한 관점을 좀 처리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업이고 이렇게 나오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와 사무소 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데 특정 대상물과 특정 대상물이나 특정 대상 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업이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 또는 단순히 요청 이런 것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단순 요청입니다. 가능한 뭐 풀어주는 위주로 갈게요. 2번 다시 보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 업이 아니다. 우린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벌써 이건 공인중개사 보기 어렵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취득인데 이 법은 국내법이니까 외국 적용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소공이란 법인의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개인 둘 다 포함하고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두 번째 줄의 내용은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니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참고로 이 틀린 것에 밑줄이 다 돼 있어요. 현장에 가시면. 자, 다시 볼까요?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만 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죠.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죠. 2번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건 이거예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먼저 정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토지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면서 개인 것입니다. 뭐 다 적어드릴까요? 이 법령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고요. 여기서 중개라고 하는 건 2가지 요건이 있죠. 사적 거래 그리고 이 중개, 개공의 개입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됐을 때 우리 이것을 대상물이라고 한다 했던 말 기억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사적 거래이면서 개공에 개입,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사적 거래이면서 개공에 개입하면 된다. 그럼 2번 다시 봐요. 행정재산의 토지는 우리 사적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이건 중개대상물 돼요. 명인반법에 의한 수목과 임목은 둘 다 되지만 이 명인반법에 의한 수목은 소유권만 되고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 되고요. 네 번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지위, 이것은 우리가 입주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 않는다 개수 맞고요. 자, 5번 볼까요? 중개정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 저당권 포함되죠. 5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을 달리 말하면 금전소비대차 알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3번 볼까요? 역시 틀린 거네요.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외우지 말고요. 모든 서자는 국토교통부령, 달리 말하면 시행규칙이고요. 종이는 다 그래요. 2번. 등록증은 사무소 두려는 지역에 관하는 시군구. 맞아요. 등록증 무조건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고요. 세 번째, 자격증과 등록증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다. 시도지사 재교부 아니죠. 자격증만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이라고 해야 되죠. 자, 3번 잘못됐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고요. 5번, 무조건 여러분 돈 나가는 건 지자체 조례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3번에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잘 봐야 돼요. 이 행정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조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자격증에 관한 것이 있고요. 등록증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증. 우리 분사무 신고증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격증 우리가 최초로 우리 시험 응시했을 때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 개설 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고증은 설치 신고와 신고증 재교부 이렇게 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4번 문제, 참 지루한 문제죠. 등록 기준이다. 옳은 건 몇 개인가?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 이 4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이게 옳은 것을 찾는 것인지 틀린 것을 찾는 건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뭐 저도 이런 문제 실컷 풀어놓고 틀린 개수인지 맞는 개수인지 이거 구별 안 하고 풀다가 엉뚱한 행위 많이 해요. 이건 옳은 것을 찾네요. 자, 일단 3법상 외사로 잡은 거 5천만 원 이상 맞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하되 이것은 대표자 제외죠. 그리고 리얼. 법인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 교육 발휘되죠. 그래서 기억 리언 되죠. 참고로 작년도 법령 저하고 수업했던 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4개에서 32개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고요. 보통 한 36개? 그 정도 많았어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129페이지 5번 볼까요?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나오죠. 일단 1번에 선고유예 바르면 이 사람 일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살은 치우고요. 우리가 결격 사유에서 적시라고 나오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답형 외우세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도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적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본 것처럼 선고유예. 선고유예 나오면 바로 하면 돼요. 에휴, 그냥 하자. 찝찝하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특별사면, 일반사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일반사면. 특별사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알 얘기는 여러분이 다른 법에 의하여 벌금 받는 거예요.
합법에 의하여 벌금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는 즉시 가능해요. 두 번째, 2009년 4월 10일 파산 선고받고 2015년 4월 10월 복권. 그럼 일하면 되죠. 지금 결격 사유 해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뭘까요? 문제가 이거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은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일할 수 없는 사람 찾거든요. 그래서 1, 2는 일할 수 있고요. 3번 도로교통법 위반 나왔죠. 다른 법에 따라 벌금 발행 바로 하면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돈 깨먹었으니까. 네 번째,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 취소. 그럼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015년 11월 15일까지 못하는데 10월 23일이니까 2, 3, 1 못하죠. 5번, 2015년 4월 15일 자격 정지되었다. 그럼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10월 15일 되면 할 수 있겠죠. 23일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죠. 답 4번이고. 자, 6번 틀린 겁니다. 1번 법인 아닌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일단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다. 그 말이고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이 6번의 2번 지문이 작년도에 처음 추가된 지문인데 이런 거예요. 이 공동 사무소 뜻이 뭔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책은 보지 말고요. 사무소 책임 기준 장소예요. 공동하는 것은 개공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두 개가 합쳐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친구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 정지라고 가정합시다. 과거에는요, 이 업무 정지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게 이번에 작년도 신설된 조문이고요. 자, 3번이 틀렸대요.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 설치할 경우 분사무소재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자, 6번에 3번은요. 전형적인 답인데 원래도 기억하세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원래랑 비슷해요. 법령은요. 대충 해도 쉽게 75점 넘어가요. 그렇다고 그것만 믿고 또 하나 심으면 또 위험하겠네요. 자,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분사무소는요. 이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예요. 분사무소는 중개보수. 요것만 기억하세요. 중개보수 외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돼요. 그럼 중개보수는 어딜까? 분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분사무소. 여러분들 제가 답지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 정말, 요즘에는 뭐 강의 제가 큰 의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다 드린 자료지만, 현업 합격한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료예요. 이런 거 다 발췌해 두십시오. 그래서 6번에 3번이고. 자, 7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다. 업무를 모든 것.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 하나 해줘야 돼요. 이거 좀 지우도록 해요. 자, 7번 문제, 우리 겸업 문제는요, 항상 6개밖에 안 나와요. 6개. 즉, 중개법인은 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가요? 우리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관리 대행업. 적어드리죠. 관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리 대행업이고요. 두 번째, 우리 컨설팅업이죠. 그리고 항상 중개를 하기 위한 대상이 있죠. 개공을 대상으로 이 중개업이 가능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걸 우리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합시다. 프랜차이즈업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개공을 대상. 요 밑에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분양 대행업. 요것도 이제 잘 나오죠? 요즘에 대세입니다. 이거는. 분양 대행업에서 나온 거 주택과 상가만 돼요. 토지는 없어요. 그래서 주상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세대수 구별 없고 완공 유무 관계 없고 됩니다. 토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용역 알선업이죠. 이 용역 알선업이지 용역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기업이에요.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공매 이렇게 찾으면 전부 다가 나올 겁니다. 해서 답 4개 다 들어가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저기 갈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발언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계정을 발급한 시도에게 확인한다. 뭐 옳은 얘기 없죠. 그럼 2번부터 왜 틀렸을까요? 자, 2번 보면 개공은 소공 고용할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자, 2번 틀렸네요. 자, 이건 꾸준히 나오는 문제인데요.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가 10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용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되고요. 해고가 10일. 이거 가지고 또 따지면 안 돼요. 고용이 종료된 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에요. 자, 3번.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여기서 여러분 직무교육이 나오는데 일단 3번 지문 좀 볼까요? 자, 우리가 교육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현업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실무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이 바뀜으로써 따박따박 배워야 될 연수 교육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와 달리 받는 것이 직무 교육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이 실무 교육은 4계층이 들어요. 4계층. 하지만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을 들은 개공과 소공만 듣는다. 그리고 직무 교육은 중개 보조원 1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계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 의뢰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지고 그 보조원 책임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조원도. 우리 사장 망하게 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좀 지우고 5번만 정리합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책임에 있어서 우리는 민사 책임이 있고요. 형사 책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론 수업할 때 행정 책임이란 걸 묻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치면서 27번 쳤거든요. 주가까지. 딱 2번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전부 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용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수석해도 선물 안 줘요. 그리고 수석이라는 제도도 없고요. 그 전부 다 장사로 쓰다 보니까 문제돼가지고 그래요. 자, 민사 봐요. 자, 우리 사용인키로 되고 고용인키로 돼요. 사용인이 옛날 말이고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개공. 강사들이 가끔 이게 중개업자라고 예전식 표현하더라도 이거 개공이구나. 이렇게 보세요. 자, 고용인은 일단 돈 깨먹으면 이유가 있겠죠.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공 고용에 대한 책임, 무과실 책임을 져요. 자, 색깔 없이 할게요. 자, 이 둘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둘은 함께 책임져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인데 어떻게 진다? 가담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되죠. 부진정이에요. 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그 돈에 있어서 너희들이 함께 갚아. 공동이고요. 너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만 하나 합시다. 자, 이유도 없이 돈 토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유도 없이 돈 내면 기분 좋아요? 500원 더 나가도 화가 나는데 뭐 5천, 1억 이렇게 나오면 화나겠죠. 그래서 부진정이니까 우리 민사에 대해서만 어떻게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하는 거죠. 자, 뭐 고용인이 있었으면 벌써겠죠. 현실상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형사에 있어서는 고용인은 진정 책임이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을 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개공은 징역은 안 가지만 벌금을 받아요. 양도 규정으로. 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9번 문제 틀린 겁니다. 역시.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상, 무상, 불문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격증 대여가요. 뭐 돈 받고 빌려줬다, 돈 안 받고 빌려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처벌 받아요. 그리고 이 빌려주더라도 단순히 지고 있다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 처벌받는다는 이 아주 훌륭한 대법원 판례가 있죠.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 말 나오면 유서 면칭 들어가요. 3번.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을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 분배하더라도 그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지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금 했던 얘기네요. 3번이 글자가 길죠, 여러분. 자, 9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대여에 대해서, 양도 대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판례. 앞서 했잖아요, 제가. 단순히 가지고 있다. 누가 빌려준 것을 소유했다 할까요? 가지고 있다 했던. 이는 단순히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뜻이에요. 사용은 아니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 이것은 대여로 안 봐요. 하지만 실제 이것을 사용을 했다. 어떤 식이든지 형식을 따라서 사용했다. 찍는데 이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두 번째를 다시 봐요. 그 무자격자로 부동산 중개 행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면, 즉 이용치 않게 했다면 괜찮다. 이런 거죠. 일단 심장 떨리면 무조건 안 했어요. 들고 있었어요. 빡빡 우기면 돼요. 그 뜻입니다. 자, 4번.
개공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취소돼요. 너무 쉬운 문제죠. 하여튼 작년에 너무 쉬웠었어요. 우리가 자격증은 신분권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자격 취소되는 게 우리가 양대 부진정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거 유치한데 이런 걸 왜 왔다 했어? 공부 잘한다 이런 위험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없는 행동인데요. 자격증의 양도, 자격증의 대여,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이 법에 의한 진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랬을 때 해서 이건 자격 취소다. 자, 이제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하면 1년에 1천이고요. 자, 10번 볼까요? 자, 역시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이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한 등록과정 이전 사실 신고해라. 일단 사무소 이전은 사후 신고예요. 휴폐업은 사전 신고고. 2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 이전할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한 등록관청 이전사실 신고. 우리 이 정도에 적었나요? 분사무소는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 빼고 전부 다 중개법인 주대라고 했잖아요. 2번 틀렸고. 자, 3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을 때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한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협회 통보는 이렇게 돼요. 등록관청은 협회 통보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아이고, 그림 안 맞네. 마음에 안 드네요. 매월 집계, 그러니까 협회 가는데요. 매월 집계하여 2월 10일까지. 이게 시험 나와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시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관청은 총 6개를 해요. 6개.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합시다. 자, 이제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일을 해야 한다. 모두 다 사후적인 거 맞고요. 5번. 업무 정지 중인 아닌 다른 개공의 사무소 공동 사용할 방법,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맞아요. 사무소 이전은 관계없지만 일하고자 이전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자, 휴폐업이다.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볼까요? 개공은 3월 초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휴폐업은 일단 사전적 개념이다. 두 번째, 휴업 폐업에 있어서 여러분 휴업신고, 폐업신고만 주의하면 돼요. 이들은 등록증 첨부한다. 즉 직접 방문이다. 자, 이제 다시 봐요. 기억. 개공은 3월 초과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전적으로 등록같이 신고하는 거 맞아요. 2번. 개공이 휴업 신고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리되고. 자, D것.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한 때에는 개공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했는데 휴업 신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11번 우리 내용 좀 보충합시다. 휴업 신고가 있어요. 뭐 휴폐업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조금 뒤에 해요. 이것은 일단 개공이 합니다. 개공이 하고요. 그리고 휴업 신고는 조건이 3월을 초과,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 그리고 미리 신고를 하는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폐업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12번. 정석 중개다. 그리고 공개해야 할 중개대성물 대한 정보로 틀린 거,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단답형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힘써서 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우리 중개에서 시험. 가만히 생각하면 거의 외우는 게 태반이다. 이런 얘기 되죠. 자, 볼게요. 정석 중개는요, 이 나중에 또 다 외웁니다. 이것도 뭐 지금 몰랐다 성분하지 마시고요. 예, 공이에요. 해서 이때 기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사법적 권리고요. 공법상 권리고요. 예정, 금액, 공시지가. 그러면 답 충분히 잘 수 있을 거예요. 4번인가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은 요게 나와요. 우리 이번 시험 정말 쉬웠었어요. 또 이 작년에 문제 쉽다 해서 원래 어렵게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작년도에 1차 시험 줄 때 민법이 어렵다, 개론 어렵다 그게 아니고 내가 떨어지면 내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죠. 자, 권에 있어서는 인적 사항 절대적 비공개고요. 사항은 절대적 비공개. 요거는 공시지가는 상대적 비공개.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자, 13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개설 등록을 요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어요. 13번에 1번만 정리 좀 할까요? 네. 이런 문제가
딱 2번 나온 것 같네요. 우리가 특수법인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콤이죠. 자산관리 과자가 빠졌네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합니다. 등록을 요하고요. 그리고 등록 기준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법인, 나머지 왜 특수법인이라 할까요? 외의 특수법인, 의자 빼고요. 둘 다 없어요. 등록도 없고 등록 기준도 없고. 예. 자, 2번 휴업기간 중에 개공은 다른 개공의 법인의 사원 될 수 있다. 아니 양쪽을 일 못해요 하면 절치 이렇게 되죠. 만약 등록증이라면 그렇게 돼요. 개공이라면. 3번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기 정지 처분한 경우 다른 시도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되죠. 업무 정지는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현행법 참 재밌습니다. 이거 13번에 3번인가요? 이게 여담인데요. 여담인데 실제 현재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밖에 없어요. 이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작년도까지는 신고 관청인데 이제 올해는 등록 관청이에요. 그래서 그냥 등록 관청 합시다. 올바르게. 이 등록 관청이 A 지역의 등록 관청이 이제 이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B 등록 관청에 통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고 관청에서 등록 관청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거 주의하세요. 자, 이제 4번.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개공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 아니에요. 양벌 규정은 단순 벌금입니다. 자, 5번.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 대통령령, 과태료, 구토, 교통불이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올까요?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얼마 낼 게 없었으면 반대고요. 자, 14번. 개공이 작성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답 4개 다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24번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차후에 여러분들 어차피 원래 시험 쳐야 되잖아요. 14번. 서식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서식에 있어서 언제 작성할까 시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시점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작성권자는 누구지?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 교부와 보존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교부와 보존.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부 주고 내 하나 있으면 2부 작성, 두 개 주고 나 하나 있으면 3부 작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하나 더 하자면 우리의 성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서식에 관해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반, 2문제 정도이죠. 자, 15번. 개공은 2015년 10월 23일 중개의뢰봐라. 공인중개사 법령상 대사물의 확인 설명했다. 틀린 거. 어렵잖아요. 1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 확인하여 이를 당해 대상물 관한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무적인 거 맞아요. 일단 완성되기 전에 권리 취득자에게 개공에 의무적 설명한다. 어떻게?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성실하게. 2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요게 2년 전까지는 업무정지 맞았어요. 근데 법이 작년에 개편됐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요게 좀 당시에 작년에도 나온다 제가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대상물에 대한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4번째.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의 중개가 완성이 되면 달리 말하는 거래 체결이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업무보조서 3개 다 주고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비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다시 보죠.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당사자 교부, 확인 설명서 3년이죠. 만약에 거래계약서가 되면 5년 됩니다. 자, 5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면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 소공이 있다면 당소공이죠. 여기서 우리가 15번에 5분만 좀 합시다. 15분 맞죠?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어디 가면 서면 및 날인, 어디 가면 서면 또는 날인.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현업에 가시게 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험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뭐 그래? 예. 이거 가지고 문제 냅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우리 수험자 다 붙어야 되겠죠. 억울해서라도. 자, 서면 및 날인은 이 거래 계약서 하고요. 확인 설명서고요. 그리고 서면 또는 날인 둘 중 하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일반 중개, 정속 중개, 중개 계약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16번 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사무소 개수 등록하지 않은 즉 무등록이에요. 부동층 기업하면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부 지급 약정은 무효. 맞습니다. 여러분 무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중개 계약 해줘도 나중에 완성되더라도 돈 못 주게 돼 있어요. 뭐 만약에 주면 어떻게 할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아직 판례는 없어요. 한데 강의법규 위반에 가는 것을 유추하게 되면 뺏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개공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여기 작년도 추가된 조문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완료된 날 돈 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주택, 부수토지 한사 포함해요. 민사에서는 부수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배는 말 나오면 안 돼요. 자, 주택 외의 하면 여러분 실제 사실상 용도를 주택으로 하는데 주택 외의 하면 뭐 건축물, 토지 이런 것을 얘기하네요.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한사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4번 주택, 가로 생략할게요. 주택이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대. 맞습니다. 보수 하나당 1방이 있죠. 그리고 매매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있으면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고요. 그 나머지는 1,000분의 8 이렇게 되죠. 양방이면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0.9 곱하기 2하면 1.8. 0.8 곱하기 2하면 1.6인가요? 그런 식으로 계산되죠. 자, 5번이 결국 답이네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이다. 우리 이런 얘기 벌써 드렸고요. 자, 17번 문제 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 때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 설치하는 거 맞고요. 2번. 개공이 자기 사무소 다른 사람 중개 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 손해 발생할 때 그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문제 좀 생뚱맞죠? 이게 없다고 돼 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자, 디귿은 10일 아니고 15일이죠. 자, 18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검증이.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답이 1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8번 우리가 평소 참 많이 해서 검증이 나올 만한 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실제 기본 교재 그렇게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답만 처리하게 되면 몇 문제 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뭐 있으니까 보는 거죠. 자, 3년에 2천이 있고요. 1년에 1천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했어요? 이게 관직상투죠. 관련 정서 거래, 직접 거래, 쌈방 대리, 투기 조작. 관직상투고요. 1년 2천은 거짓말, 수수료 초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행위. 이거 알면 다 풀 수 있잖아요. 자, 19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을 바른 개공이 실무교육 바른 후 2년마다 시도 실시하는 직무교육.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직무교육은요. 등록관청 쪽에 하고 시도에서는 우리 실무교육 하죠. 연수교육이죠. 2년마다. 2번. 분사무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고용신고 1년 전에 시도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라고 해야 되죠. 실무교육. 자, 3번 이게 답이고요. 4번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 3에서 4시간 됐는데 연수교육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3, 4가 이렇게 되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등 포함 수강료 그러하지 않았다. 수강료 다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준다 다 적혀 있어요. 답 3번이고요. 자, 요 20번 풀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데 이건 문제 너무 얼척없는데요. 이 자격정지 사유는 우리가 서식에 가는 것 또는 금지행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이중소속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1번은 일단 관계없습니다. 2번 거래계약서 사본 보조는요. 어디까지는 개공의 문제고요. 3번 작성 교부도 역시 개공의 문제입니다. 하되 4번이 답이고요. 5번 역시 교부죠. 해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서식의 교부와 보조는요. 최종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답 충분히 4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부터는 잠시 쉬고 우리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